안녕하세요. 폴리앤 파트너스의 이종훈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전에 꼭 봐야 할 영상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은 뭐 말씀드렸던 대로 솔루션 개발에 대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솔루션 개발은 어렵지 않아요. 문제의 정의만 제대로 하시면 솔루션 개발은 쉽습니다. 근데 문제의 정의를 잘못하면 엉뚱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솔루션 개발은 문제의 정의만 잘하면 쉽다. 음. 그래서 뭐 카카오 의장이었던 김범수 의장이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문제가 문제다. 그래서 대부분 창업자들은 엉뚱한 문제 가지고서 솔루션 개발을 하거나 문제의 정의도 없이 그냥 솔루션 발명을 해요, 그냥. 그래서 솔루션이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영상에서 문제의 정의만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가 발명이 아니라 창업을 할 거면 타겟 고객에 대한 검증 절차만 거쳐 오셨다면 뭐 솔루션은 뭐 당연히 맞게 한 거죠. 근데 검증 절차 없이 그냥 좋은 아이디어야, 이거 없어, 내가 해보면 최초야, 이런 생각으로 하셨다가는 결론은 99.9% 페일이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실수가 많은 게, 너무 이것저것 많이 기능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커뮤니티하고 쇼핑몰 넣고 뭐 채팅대에서 뭐 서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하고 여기에 또 AI까지 막 넣고 그러는데, 뭐 AI가 정말 중요한 역할이면 모르겠는데 AI를 그냥 요즘 뭐 유행처럼 넣잖아요. 뭐 채팅 안 넣어도 되고 쇼핑몰 지금 당장 없어도 되고 중요한 건 커뮤니티도 아니에요.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고객들이 반응이 좋은지 나쁜지만 먼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확인하는. 그 확인하는 기능만 있으면 돼요. 그 기능. 그게 진짜 MVP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사업계획서 쓰다 보니까 정부 지원금에서 뭐 1억 이내의 금액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 가지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쓸데없는 기능들을 많이 넣어서 돈을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짓 하느라고 시간 낭비를 많이 하는 거죠. 내가 MVP 만들어 보고 아니면 바로 접어야 되는데 나랏돈 받았잖아요. 5천만 원, 뭐 7천만 원, 8천만 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쓸데없는 거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뭐 외주 용역도 몇 천만 원짜리 주고. 제가 항상 외주 용역 심사 나가보면 개발자가 있는데도 외주 용역을 수천만 원씩 줘요. 그럼 그 개발자 뭐 하는 거냐 이거죠. 물론 뭐 자체 개발 조금 하고 외주 관리해요. 그럴 정도까지의 솔루션은 아닌데, 제가 아무리 컴퓨터 공학 전공이 아니래도 둘은 풍월이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없는데, 제가 지금 거의 20 몇 년을 창업 쪽에 있었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뭐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떠나서 쓸데없는데 시간과 돈 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라도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에만 집중을 해라. 그게 MVP다. 그리고 많은 창업자들이 AI 이런 얘기 요즘 제일 많이 합니다. 또 요것도 좀 얘기해요. 뭐 블록체인이 뭐 이제 코인 기반 뭐 해가지고 요것도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본질적인 거냐라고 하면은 맞아요. 근데 본질적이 아니면 이런 거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 그리고 개발자도 없는데 자기도 개발 못하고 그냥 외주 용역해야 돼. 그럼 핵심이 본인이 안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핵심. 가치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좋은 거지. 이거를 꼭 AI로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네, AI로 꼭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개발자가 여러분이 수반되는 팀빌딩을 해야죠. 팀빌딩. 근데 여러분이 개발자가 아니고 AI로 해야 된다? 그러면 걱정하지 않겠어요? 심사하시는 분이? 아니, 개발자도 아니시고, 개발자도 없고. 근데 AI로만 해야 돼. 그 이거 여러분이 할 게 아니라 개발자 출신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이런 어떤 블록체인이나 이런 뭐 이런 고급 기술들은 그냥 이렇게 차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거지 꼭 없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꼭 없어서 안 되는 건 뭐다?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그 가치는 꼭 없으면 안 되죠. 그 가치를 꼭 AI로 해야만 하느냐?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럼 차선책으로 먼저 그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고객이 납득을 하느냐만 먼저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좀 더 편리성을 위해서 AI나 블록체인 뭐 기타 등등 기술들을 같이 결합시키는 건 오케이. 근데 그게 꼭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개발자가 아니라면 그건 좋은 접근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가치가 있으면 되는 거지. 이 방법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방법론은 그냥 편리한 것뿐이에요. 편리한 거. 편리한 거. 내가 차를 타는 건 편리한 거지. 차가 없다고 해서 내가 이동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죠. 다만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한다면 시간이 걸려서 걸어갈 수도 있어요. 차 없어도.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동을 원하느냐는 거예요. 이동을 원하지 않아? 그럼 무슨 뭐 차가 왜 필요해요? 필요 없지. 자전거만 있어도 되고 자전거도 필요 없죠. 내가 이동 안 할 건데. 그래서 고객은 여러분의 기술을 보고 효용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결하는 그 방법론이 내가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게 기술이 아니고 아주 재래식 방법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만족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창업을 하고 돈 들여서 그 다음에 천천히 AI를 갖다 붙이고 블록체인도 갖다 붙이고 메타버스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술이 고객의 만족도를 조금 향상은 시키는 거지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포장할 때 AI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내가 본질적으로 AI를 다룰 수 없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그건 빼는 게 좋다. 그리고 내 본질이 AI인데 내가 개발자가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개발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구현하지 못해요. 엔지니어들한테 휘둘려가지고 여러분들은 개발하지 못해요. 그건 나중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건 뭐다?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의 가치.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 손으로 직접. 그것만 다루셔야 돼. 그리고 그 해결 방법으로 내가 돈을 일정하게 벌어.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을 통해서 AI를 내가 구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랑 관계없는 것들을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면 산으로 가요. 산으로. 그래서 AI를 막 갖다 붙이지 말아라.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없으면. 근데 팀빌딩에 뭐 개발자도 있고 그래서 AI를 같이 접목시킨 건 오케이. 근데 개발자도 없는데 AI를 갖다 붙인다. 그건 그냥 포장에 불과하다라고 심사위원들이 투자자들이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은 평가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은 다른 제3자가 당연히 그 부분도 알고 있다. 자, 이런 거죠. 솔루션, 감자에 싹이 나는 거 독이 있다가 그 프로블럼, 그죠. 문제점이죠. 프로블럼인데 살충제를 만드는 게 맞아요? 감자에 싹이 나는 걸 안 나게 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적 아니에요? 그러면 감자에 싹이 안 나게 하는 기술이 나와야 되는데 감자에 싹이 나는 거 우리가 그건 못해. 자, 그러면 2차적으로 얘를 가져다가 폐기되는 걸 가져다가 살충제 만들겠다. 그럼 그 살충제 또 누가 써? 그런 살충제를 누가 원해? 유기농 살충제를 원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부차적인 건데 일단 감자가 싹이 안 나는 걸 내가 다룰 수 없어. 그럴 수 있죠. 내가 생바이오 쪽이 아니니까 생화학 쪽이 아니면 그러면 이제 그걸 가져다가 가공을 해. 그러면 기존에 살충제 쓰시는 분들이 뭔가 불편해? 유기농 살충제를 필요해? 그런 게 아니면 문제의식과 프로블럼과 솔루션이 핏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가 감자를 보관하고 있는 뭐 농부가 됐던 저장고 유통업자가 됐던 누군가 감자가 갖고 있어. 싹이 난대.
그럼 내가 그걸 해결할 건지, 아니면 그걸 폐기하는 데 어려움이 겪어. 그럼 내가 그걸 가져다가, 내가 폐기해줘. 그리고 뭐 그분들한테 폐기하는데 100만 원 들었으면 난 50만 원만 주세요 해서 50만 원을 받아갖고 와. 그래서 내가 그거를 살충제를 만들어. 그러면 그게 이득인지 아닌지. 혹은 그렇게 만든 살충제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지. 뭐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안 맞아. 프로블럼과 솔루션의 핏이 안 맞아. 엉뚱한 거 하고 있어. 그냥 자기네들은 그런 현상을 가지고서 그냥 프레임을 만든 거죠. 발명만 한 거지, 발명만. 전혀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타겟 고객도 없고, 지금 누가 타겟 고객이에요? 감자에 싹이 피는 거에서. 살충제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 살충제 고객이 타겟이겠지만, 감자에 싹이 나는 거는 일단 유통업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 부분들을 해결해주면 그들이 고객인 거고. 근데 우리는 못해. 그럼 2차적으로 살충제를 쓰는 분이 고객이야. 그럼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F킬러에 뭐 문제가 있냐 이거죠. 뭐 눈이 매워요. 그건 매운 거지. 그러면 얘는 안 매운가? 그럴 수 있어요. 안 매워요.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요. 이제 안 매운 살충제. 그러면 안 매운 살충제가 필요한 거지. 감자의 싹에서 나는 독성물을 가져다가 이 살충제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엉뚱하게 또 핏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타겟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먼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감자에 싹이 나는 부분을 난 버리면 돼요. 그걸 굳이 왜? 내가 거기서 뭔가 다른 타겟 고객을 통해서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나는 감자에 싹이 나는 유통창고의 업자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내 고객이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살충제 쓰는 분은 고객이야. 그럼 살충제 쓰는 분들이 뭐가 불편하냐는 거야. F킬러 써가지고. 그걸 먼저 찾아서 그걸 해결해 줘야죠. 그냥 그러니까 솔루션을 갖다 놓고 핏을 자꾸 맞추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프로블럼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예쁜 쓰레기죠. 저 같은. 스마트폰에 지문인식이 되는 이 솔루션이 예쁜 쓰레기인 거죠. 시컨 돈만 들여서 30억 들여서 만들어 놓고 망한 거니까 30억짜리 쓰레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보다 예쁘게 디자인하고 로고 만들고 네이밍하고 이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본질은 뭐예요? 프로블럼. 이 프로블럼을 통해서 타겟 고객들이 원하는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요게 본질이에요. 요 두 개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업이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프로블럼과 솔루션에서 어떤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도전해야 되나 말지도 같이 이제 고민해서 도전하자 그러면 이제 창업으로 가는 거고,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홀드해야죠. 그러니까 스케일업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스케일업은 창업을 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그때 스케일업이 필요한 거예요. 자금 조달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예비 창업 단계면 혹은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 프로블럼과 솔루션에 집중하셔야 되고, 프로블럼이 70, 솔루션이 30이에요. 스케일업은 어차피 이건 열외야. 지금 당장 논의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창업을 하셨어. 그러면 이제 스케일업이 들어와야 돼요. 주세로라고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우리 슈럼 같은 착즙기를 개발했는데, 여기에 뭐 와이파이하고 뭐 QR코드 인식하고 뭐 강력한 무슨 압착 기술 어쩌고저쩌고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손으로 짜도 된대. 성능이 손으로 짜는 거랑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손으로 짜는 게 더 쉽대. 돈도 안 들잖아요. 손으로 휙 짜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망했대요. 진짜 이런 거 많아요, 여러분. 그냥 뭐 손으로 해도 되거냐, 뭐 되는 거 아니냐, 뭐 전화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굳이 뭐 콜 뭐가 있어야 돼? 그냥 전화로 해도 되는데 왜 콜로 했냐 이거지. 전화로 해서 근데 뭐
뭐 이력이 안 남거나 이런 뭐 관리 때문에 그런 거지. 동네에서는 그냥 전화 한 통화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전화도 안 해요. 때 되면 그냥 딱 세팅해 놓으면 와서 먹고 그러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솔루션의 환경이 필요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는데 일단 뭐 이 착즙기 같은 경우는 손으로 짜도 똑같다고 하면 뭐 슈럼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슈럼은 좀 다르게 짜나 본데요. 뭐 어쨌든 사는 사람들이 사는 거 보니까 근데 저는 이런 거 안 사요. 그냥 손으로 하면 되지 뭐 굳이 아니면 손으로 하기 싫으면 그냥 껍질만 까가지고 먹으면 되지. 굳이 뭐 착즙기 이런 게 필요하나? 저는 항상 뭐 안 쓰니까 저한테는 필요 없는 사람인데 착즙기를 필요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그 뭐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고 자연의 날것에 그만큼 짜주는 걸 원한다 그러면 뭐 그걸 돈 주고 살 수는 있겠지만 뭐 이런 IT 기능은 필요 없다. 자, 그리고, 초창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메타라든가 뭐 구글 이런 회사들이 좀 헤비했어요. 기능들이 뭐 온갖 것들 다 하니까. 그때는 되게 헤비해가지고 뭐 에러도 많고 막 그랬다가 이제 기능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다이어트.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인스타그램의 출발은 위치 기반의 체크 앱이었다가 사진 기능만 확대해서 나온 게 인스타그램이에요. 근데 초반에는 뭐 온갖 걸 다 때려 박는 거죠. 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막 너는 어떤 사람 A 고객군은 이렇게 들어오고 B군은 이렇게 들어오니까 막 다양한 걸 널어 놓는 거예요. 뷔페식으로. 여러분들 중에 뷔페 식당의 맛집 보신 적 있어요? 뷔페 식당의 맛집. 대대로 했다. 맛집을. 뷔페식인데. 없어요. 뷔페는 맛집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니까 늘 맛은 있어. 그렇지만 그 한 요리의 고수가 뷔페는 안 하거든. 그 요리만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백종원 씨가 셰프냐? 아니거든. 백종원 씨는 비즈니스맨이에요. 그 사람은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그 사람이 무슨 셰프야. 아, 물론 요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뭐 셰프라고 부르는 거는 그건 이해해. 요리를 할 수 있어서 셰프인 것. 근데 누구야 흑백 요리사에 같이 나오시는 분? 성함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분은 셰프죠. 그분은 그 요리만 해내니까. 그리고 자기 고객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백종원 씨는 셰프가 아니지. 프랜차이즈업만 하니까 그분 장사꾼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흑백 요리사에서 장사꾼과 셰프를 갖다 놓고 이렇게 검증하게 하는 건 좋은 전략이라고 봐요. 왜? 결국은 식당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백종원 씨가 골목 식당 하는 거는 좋다고 봐요. 왜? 그쪽은 뭐 이렇게 고급 셰프 뭐 이런 쪽이 아니니까 파인 다이닝이 아니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니까 그건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골목 식당은 오케이. 근데 이제 흑백 요리사 같은 데서 나오는 그분은 그 요리사의 성함이 갑자기 생각나네. 아까까지 났는데. 아니, 그 셰프는, 그분들은 레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는 셰프들이 검증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분들이 뭐 프랜차이즈 할 것도 아니고, 그쵸? 뭐 열어봐야 한 1, 2점인데, 저는 뭐 하나, 두 개, 뭐 2, 3, 5점 정도, 한 두세 개 정도는 한 셰프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뭐 프랜차이즈업은 그 완전 비즈니스 세계이기 때문에, 그건 백종원 씨가 더 고수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솔루션을 설정하실 때 핵심적인 기능에다만 집중해달라. 자, 그리고 이제 핵심 기능이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검토를 하고 싶으면 이 자포스처럼 그냥 자기 돈으로 사서 동네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나한테 고객이 반응하는 그 반응을 테스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직접 내가 재고 안 갖고 있어도 돼요. 제가 지금 멘토링 하는 한 분도 재고를 막 1000개씩 갖고 있어야 된대요. 그냥 제가 100개 비싸더라도 돈 더 주고라도 100개씩만 찍어라. 그걸 안 하고 꼭 싸게 찍어야 되니까 막 1000개씩 찍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뭐 가격을 조금 더 주고 손에 놔도 100개씩 찍어보고 내 사이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구매하러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때는 과감하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내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가치에
고객들이 반응하는지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꼭 재고를 쌓아놓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도 좋다. 주문 들어오면 옆집 가게 가서 사서 보내도 된다 이거죠. 다만 이 고객은 내 사이트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내가 제시하는 가치에 반응해서 이 사이트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행복하죠. 그러면 이런 고객이 몇 명이나 앞으로 들어올 거냐. 점점 많아지냐? 많아진다고 했을 때는 그다음에 내 제품으로 팔면 되죠. 근데 들어오다가 말아. 그럼 왜 안 들어오는지 분석을 해야죠. 그럼 또 마케팅을 안 해서 안 들어오는 건지.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느 시점이 되면 재고를 가져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재고를 가져가도 초기에 내가 지금 돌려보고 확인하는 검증하는 시간에는 재고 없이 그냥 남의 거 가져다도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사이트에 대한 내 솔루션에 대한 검증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초기 때부터 재고 가져가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대부분 여기서 다 망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 타겟 고객들한테 제시하는 그 가치, 밸류를 확인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MVP나 프로토타입은 오로지 그 내가 제시하는 가치에만 매몰된 기능만 한두 개만 선택해서 가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솔루션은 반드시 우리 솔루션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거야 하는 것은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한두 개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보류하거나 삭제하거나. 그리고 이제 스토리보드를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요즘 챗GPT나 제미나이에서 만화도 만들어 주니까 만화란다. 그림도 만들어 주니까 한번 이렇게 좀 그려달라고 해가지고 요거 한번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요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 여러분의 솔루션을 보는 그 평가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해가 잘 돼요. 글로 쓰는 것보다. 근데 간혹 이미지를 너무 복잡하게 하게 되면 그게 더 어지러워. 그러니까 심플하면 말로 설명해도 되는데 조금 더 세련되게 하실 경우에는 이미지로 보여주는 게 좋다. 아니면 흐름도 정도도 좋다. 그래서 좀 이렇게 짝짝짝짝 한 4컷 정도, 4단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고. 프로토타입이 꼭 세련되게 만들어질 필요는 없으니 프리토타입, 즉 손으로 엑셀이나 노션 같은 경우 아니면 카카오 오픈방 제가 올해인가 작년인가 헷갈리네. 이제 요즘 시간의 개념이 없어서 올해인 거 같은데 올해인 거 같아요. 올해 창업중심대학에 이 사과장수를 합격시킨 경우가 있어요. 그분이 카카오 오픈 챕팀방에서 아마 과일을 파시는 것 같은데 8개월 만에 매출액 15억을 내더라고요. 8개월 만에. 대박 아니에요? 대박? 아니 이렇게 해서도 돈을 버는데 굳이 앱 만들어야 되고 모바일에 무슨 이렇게 거창하게 쇼핑몰 만들어야 되냐 이죠. 돈 써가면서 테스트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이라고 하는 뭔가의 프레임에 자꾸 갇혀 있어서 거기서 주는 돈에 맞게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헤비하게 무겁게 뭔가를 자꾸 검증하려고 들어요. 정부 지원금 받지 마시고 정부 지원금 받기 전에 내가 내 돈으로 확인하는 수준에서는 오히려 돈 안 쓰면서 확인하는 방법을 먼저 하시라. 그리고 나서 내가 확신이 섰을 때 타겟 고객들의 반응이 명확하게 나왔을 때 그때 창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땡전 아픈 내 돈 안 들이고 하려니까 나라 돈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꾸 많으니까 자꾸 사업 계획서를 나라 돈에 맞춰서 쓰게 되고 그러면 거창하게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너무 심플해 보이면 심사위원들이 거절할까봐. 그리고 돈도 5천 이렇게 8천 주니까 돈이 많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는 덕지덕지 쓸데없는 거 만드는 거예요. 커뮤니티 기능 넣고 쇼핑몰 넣고 광고 플랫폼 만들겠다고 그러고.
아니, 내 솔루션이 타겟 고객들한테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막 갖다 쑤셔 박아요, 그냥. 그게 나쁜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이거 좀 심플하게 검증을 하고 가도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여러분의 솔루션은 뭔가 모양으로 보여주던 그림으로 보여주던 아니면 테스트를 통해서 보여주던 아주 재래식, 날것으로, 후지게 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확인을 조금 더 세련되게 가볼까? 했을 때 돈을 조금 더 들여서 뭘 만들어 보고 이런 거지. 그냥 아이디어 있으니까는 그냥 정부 지원금 내놔 이래가지고 그 돈 받아다가 뭔가 잠깐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어 놓고 죄 망하는 거야. 안타까워요. 시간 낭비고. 죄송합니다. 라떼는이라는 얘기 해서 저는 제가 창업했을 때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쓰레기 만드느라고 시간 낭비했잖아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까운 시간이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해주고 혼자서 창업을 해가지고 4, 5년 동안 쓰레기 만드느라고 돈 30억 날린 게 제일 안타까워요. 돈보다도 그 시간이 더 아까운 거예요. 그 당시에 누군가 이런 거를 좀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다들 기술 좋다만 그러는 거야. 그리고 막 정부 지원 갖다 쓰라고 막. 그러니까 저는 그 믿었죠. 이분들이 보기에도 기술이 좋다고 하니까 이거 사업하면 해 이러고서 계속 야 고객은 누구니? 너 고객한테 물어는 받니? 뭐 이런 걸 누가 좀 물어봤으면 좋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요. 20년 전에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좋아. 저 같은 사람들이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자꾸 얘기하고 이거 확인하셨어요. 이거 검증해 보셨어요. 계속 잔소리 하잖아. 여러분 잔소리 할 때가 고마운 거예요. 잔소리 안 할 때가 위험한 거야, 여러분. 아, 참. 자, 이제 첫 번째 영상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창업의 준비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이템을 어떻게 출발을 해왔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검증은 어떻게 했는지, 팀빌딩 어떻게 했는지, 다 제가 점검해드리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되셔서 사업계획서 써.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서 봐드리죠. 제가 이제 심사를 하니까 여러분들 사업계획서를 보는 눈은 심사위원 눈으로 보겠죠. 자, 궁금하신 거는 메일로 언제든지. 단, 그렇다고 막 까발리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시라. 여러분이 좀 약간, 이거는 뭐 얘기하기 어려운 거다. 그러면 제가 빗대어서 다른 걸로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요거 서초 창업 스테이션에서 하는데 자격이 서초 구민이 아니다. 서초 구민 이렇게 써 있으면 좋은데, 그럼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고 제가 홍보 안 해주는데, 이거 그냥 서초 창업 스테이션 멤버십 회원만 된대. 그럼 누구나 가입할 수 있거든요. 저도 가입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걸 좀 활용하시라. 또 무료 사이트가 있는 데도 있어요. 저기 뭐죠? 창업넷. 창업넷에 가시면 뭐 또 공짜로 뭐 강의해주고 멘토링 해주고 그런 데 많아요. 뭐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 사람들 그냥 있다는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쓰는 것보단 나니까. 자, 두 번째 솔루션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면 좋은지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 시간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또 영상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